네, 취업 시장의 핫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이슈, 핫 키워드 함께해 주실 세 분의 기자분.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주의 김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네, 너무 별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취재에만 또 열심히 전념하셨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이진호 기자라고 합니다. 처음 네. 뵙겠습니다. 생방송이 첫 출연이신데 어떠십니까? 사실 무척 떨리고요. 예. 뭐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재해오신 내용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잡매거진을 찾아주셨습니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년 만에 나오는 건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2년 만인가요? 그 군대 갔다가 이제 복학하는 학생 심정으로 아주 바짝 정신 차리고 예.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고요. 자, 오늘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들은요. 팟캐스트와 인성 그리고 현장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팟캐스트도 눈에 띄고요. 팟캐스트 어떤 내용인지 우리 김은진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출퇴근길에도 그렇고 여가 시간만 있으면 팟캐스트를 듣는 팟캐스트 많이 하거든요. 요즘 굉장히 유행이에요. 예, 뭐 채널만 해도 10,000개가 넘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방송을 해볼까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고요. 네. 네, 그 중에도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팟캐스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귀 기울여 들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팟캐스트만 골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짬날 때 들으면 또 스트레스도 풀고 동시에 또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팟캐스트를 소개해 주실 건데 아무래도 같은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재밌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팟캐스트 매력이 이제 조금 거친 언어를 쓴다라는 게 조금 매력이 있는 건데요. 자유롭죠? 네,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방송은 돌아온 취업 준비생, 그러니까 돌치 두 남자가 그 진행을 하는 팟캐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취업 팟개론이라는 네. 건데요. 그분들이 저희 잡매거진의 패널이었었죠, 한때. 아, 네, 그렇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네. 철수와 존슨 씨께서 맞아요. 네네. 지금도 이제 돌치의 그 자격으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2012년도부터 진행을 했던 거라서 팟캐스트 그 취업 카테고리의 조상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취업 준비생으로서 인사 담당자가 그리고 뭐 취업 전문가가 아니지만 프로 취업 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그 좀 믿을 만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그 기업의 채용 전형을 직접 맛을 봤기 때문에 비판도 굉장히 신랄하게 하고요.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굉장히 성역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우리가 S 기업이라고 하면 다들 뭐 이렇게 예상은 하시지만 이 방송에서만큼은 실명 공개,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 시원한 방송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 전형이라든가 채용 전형이 궁금하다 아니면 뭐 직접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이 방송을 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철수와 존슨이라는 친구들이 참 아주 능력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느꼈던 것들이 여과 없이 생생하게 전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이 어떤 곳에 맞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런 곳에 도움을 주는 팟캐스트도 있다고요? 네, 그 갭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제 학업을 병행을 하거나 학업을 잠시 중단을 하고 인턴십이나 여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진로를 설정하는 그런 기간을 갭이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갭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갭이어를 이제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안시준 대표라는 분이세요. 그분을 이제 중심으로 팟캐스트를 지금 방송을 하고 계세요. 이제 청년들의 고민을 이제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고민 해결도 해주는, 그러니까 본격 힐링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안시준 씨를 대표 중심으로 해서 뭐 배낭여행이나 국내외 경험이 많으신 박진수 씨, 그리고 취업에 목전을 둔 이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뭐 최경희 취업 전문가, 그리고 해외 인턴 경험이 풍부한 박종찬 씨가 이제 고민을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균형 있게 여러 측면에서 상담을 해주는 팟캐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채널이 많다 보니까 이 취업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운영이 되고 있군요. 자, 그리고 또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팟캐스트도 있다고요? 네, 이게 헤드헌터 레오라는 분이 이제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어려울 난의 직업
잡을 해가지고 난잡한 난잡. 네, 난잡한 네, 예. 헤드헌터 레오의 난잡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후크 선장이라는 분하고 역삼동 존이라는 분이 패널로 출연을 해서 좀 이런저런 평범한 직업 말고 그 좀 직업을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운 직업들을 풀어보는 이야기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예. 특정 직업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패널로 출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디서도 접하지 못한 정보들을 좀 들으실 수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한의사부터 출발해서 자동차 개발자, 뭐 예능 방송 구성 작가, 그리고 뭐 시각장애인 안마사, 신용카드 설계사, 당구장 사장님까지 야, 다 나오는군요. 네,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팟빵 그 채널 기준으로 방송 100인에 링크가 되어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나갔지만 공식 카페에 들어가면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뭐 시간이 좀 빈다 하실 때 구독을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난잡이라는 팟캐스트 채널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아무튼 저희 잡매거진도 결국에는 이 팟캐스트 채널들의 다양한 장점들을 모아서 최대한 좀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취업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 채널도 따로 있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시즌을 마치고 방송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네. 지금 다 예전 방송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춘삼 PD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개의 손으로 100개의 취업 기사를 쓴다는 전 메트로 신문의 이국명 취업 전문 기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두 분께서 진행을 하는 건데 뭐 책 속의 한마디라는 코너를 통해서 시사상식도 전해주고 책 내용도 전해주고 또 뭐 직장생활 팁이라던가 재무제표 읽는 법 뭐 이런 깨알 팁을 전해주셨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취업난 극복을 위해서 취업 전문가들만 모여서 하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취업 옳지라는 방송인데요. 옳지. 네, 그래서 그 금융권 취업 전문가 박명아 VIP 자산관리 대표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오규덕, 이윤주, 정혜원, 정재봉 이제 취업 전문가 쪽에서는 알아주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취업 관련 이슈를 전달도 해주고 성공 취업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또 취업 고민도 들어주는 뭐 그런 코너들로 이제 탄탄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방송이니까 예전 방송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홈페이지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팟캐스트 채널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 들어보시고 이제 취재하신 내용일 텐데 물론입니다.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히 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들인가요?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들은 제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좀 취업 준비생들을 너무 실제로. 하대한다거나 뭐 이런 방송들 그러니까 팟캐스트라서 조금 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큐레이션을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린다고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취업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 다양한 채널에 출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자, 하디슈아 키워드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인성, 구체적으로는 인성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기자, 어떤 내용이죠? 이생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 이성 면접 같은 경우 스펙보다는 인성을 더 중시한다라는 답을 나와서요.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스펙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생 면접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이생 면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정형화된 면접에서 밝힐 수 없는 지원자들의 성향, 가치관, 그리고 잠재 능력 등을 좀 평가한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생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 본연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자 한 거고요. 기업의 특징에 따라 좀 이생 면접이 갈리는데요. 가령 샘표식품에서는 식품 기업인 만큼 요리 면접을 도입해서 지원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웃도어 업체인 블랙야크에서는 산행, 등산용품인 산행을 이용해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색 면접을 보는 이유가 스펙보다는 인성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이제 인성으로 잡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색 면접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눠본 바 있습니다. 요리를 하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입사 시험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성 담당자들은 이게 엄연한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산행 면접이다 하면 어떤 등산 실력들을 평가하는 줄 아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더십, 그다음에 조직 활동, 협동심, 특히 배려심 등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요리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요리사들이 취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성, 팀워크, 리더십, 그리고 창의력 등이 평가가 되고요. 실제 낯선 재료가 준비됐을 때 얼마만큼 순발력 있고 창의적으로 이 요리를 가지고 어떻게 면접에 임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알겠지만 블랙야크에서는 최종 면접 전에 이색 면접인 등산 면접을 해서 이 등산 면접을 통과해야 어떻게 보면 최종 면접에 합격할 수 있고요. 샘표식품에서는 요리 면접과 실무진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의 이 기준들을 총 합해서 어떤 면접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히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면접들인 거죠, 다들. 인성 담당자들이 평가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들을 통과해야지만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만 따져봤을 때 이런 이색 면접은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실례로 블랙야크 인사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직접 자기 기업에 대한 소개를 뭐 특강 혹은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 등산 면접 한 번으로 되게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블랙야크 같은 경우는 이 등산 면접을 하면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선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이색 면접을 진행하는 보통의 면접관들이 입사 3, 4년 차의 직원들입니다. 지금 말해서 지원자들과 함께 앞으로 일하게 될 선배들이 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자들의 인성 등을 평해서 앞으로 이 친구들과 함께 일할 수 있구나, 일할 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된다고 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도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좀 특정 기업에 한해서만 이색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은 어떤 정형화된 그런 면접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은 취업 포털 쪽 담당자에게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실제로 기존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이 정형화된 틀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정형화된 면접이 꾸준히 지속돼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틀로도 충분히 신입사원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 등 새로운 이색 면접을 도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이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이 이색 면접을 도입한다고 해서 결과가 더 좋아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색 면접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가릴 문제는 아니고요. 기업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 기업이 뭘 추구하느냐, 기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색 면접이 이 스펙을 초월하는 채용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색 면접이 더 확대가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스펙 초월이 이제 이슈가 된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인데요. 이 이색 면접도 아마 스펙 초월이 늘어나면서 더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색 면접을 진행하는 블랙야크 같은 경우 등산 지원자들에게 어떤 스펙을 평가하진 않거든요. 이 등산 지원자가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학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등산 면접에서 벌어지는 행동 등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스펙과 상관없이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이색 면접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서류에서도 따로 스펙들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도 스펙을 보지 않고 곧바로 면접에서도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종의 스펙 없는 채용의 한 가지 길이 되는 방법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환영할 만한 그런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키워드 알아볼까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현장과 영화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자, 우리 특별 취재를 해온 우리 박준식 기자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은 현장인가요? 구직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뉴스는요. 채용 공고입니다. 그렇죠. 예, 채용 공고에 대한 기사를 쓰면은 리플도 많이 달리고 클릭 건수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좋은 기업들 월급 많이 주고 복리후생 조건이 좋다. 그러면은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굿 뉴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하고 기업체, 업체들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직자들이 좀 귀를 쫑긋 열고 들을 만한 소식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정부와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책들은 매번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청년들 고용하면은 청년 고용 장려금도 지급을 하고요. 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금 감면의 혜택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대책들을 보면 약간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모든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다 관리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어떤 부처나 어떤 센터들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또 현판식도 갖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다녀오셨군요. 예, 그동안 지원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산업별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의미 있는 뭐 첫 출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근데 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어떤 뜻이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만 나누면 됩니다. 산업별. 산업별로. 예, 전자산업, 기계산업. 다 쓰는 말이 다 산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적개발위원회는 이 산업에 종사하는 대표자들,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우리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지 각 산업별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 전체적인 모든 업종을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높아져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출범식도 갖고 또 관련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방안을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말씀해 주신 위원회가 직접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회 구성을 좀 들어보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지금 11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대표적인 걸 보면은 경영회계사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보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계전자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이공계, 기계 쪽만 있는 건 아니고 인문계라든지 사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11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짐없이 모든 구직자들, 모든 청년 대상으로 해서 질 높은 교육을 이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특히 정부 부처, 고용노동부는 상당히 큰데요. 어제 현장에서 이기권 장관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능력중심 사회를 그간 정부가 주도를 해서 설계를 해왔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산업계의 중심이 되어오는 소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협의회가 주도를 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출발점이 오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위원회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기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산업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직종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현장에서 그 수요를 파악해 됩니다. 키워드를 현장이라고 잡은 거는 모든 일자리의 정답은 현장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찾게 되고 작년 올해 가장 큰 핫 이슈죠. NCS. 예, NCS를 도입하는 거는 결국 기업은 틀만 깔아주고 기업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NCS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NCS와 연관돼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학습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기업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제언을 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어렵거든요. 산업별로 정책적인 제언들을 모아서 고용노동부한테 직접 직언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기 때문에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아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안이나 제언이나 어떤 개진의 창구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 같다는 굉장히 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 같네요. 예. 네,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산업별 말고 지역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은 광주 지역이 요즘에 전자 쪽, TV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 지역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선발하고 채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와 지역별 인적자원위원회가 시줄과 날줄이 섞여서 옷감을 만들어서 촘촘하게 만들듯이 아마 그런 식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아마 한 사람의 누락도 없이 많은 구직자들, 모든 구직자들이 아마 취업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우리 박준식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좀 편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영화입니다. 영화. 야, 이거 오랜만에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 하는 건가요? 무슨 주제죠? 예, 네. 좀 이제 즐기면서 취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선배 말들을 통해서 제가 영화 속에서 배우는 직장 생활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배우는 직장 생활. 글쎄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뭐 영화 속에서는 멋지게 야근을 하고 뭐 외국인들이 그런 한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막 어메이징하다 얘기하지만 막상 진짜 힘들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운 야경은 우리가 다 야근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죠. 예, 예. 영화 10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 방송국 PD를 준비하던 호찬이라는 주인공이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는 그 한국 콘텐츠 센터라는 공공기관에 6개월 인턴 사원을 입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같이 지내는 부장님께서 호찬 씨한테 한 얘기가 이제 엉뚱한 일로 밤새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고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예, 예. 제가 딱 이 장면에서 우리가 과연 야근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야 재밌는데요. 영화를 영화에서 그치지 않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또 저희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네요. 야근을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야근을 안 하는 방법은 자기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모범 답안이고요. 네. 이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 지킨다고 해서 귀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특히 또 막 보여주기식으로 야근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 이제 미움을 살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 그리고 선배들이 일러주신 방법으로는 야근보다는 이제 아침 조자를 써서 조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쁨 받을 수 조근.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고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도 조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침에는 아시다시피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위해서는 이제 창조적 업무를 할 수 있는 아침 시간대에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업무 시간이 9시라고 하면 7시 반이나 8시쯤에 출근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선배들이 뒤통수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내용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속 직장 에피소드 야근에 이어서 또 준비하신 게 심부름이라고요. 네, 뭐 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는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지긋지긋하고 지독한 상사가 한 분 나오시죠. 미란다라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앤디 sak스라는 주인공에게 잔심부름을 시키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 문도 열지 않은 스테이크집에 스테이크를 사오라고 주문을 한다거나 네. 뭐 발행되지도 않은 해리포터 시리즈 책을 사서 자신의 딸들에게 전달을 해달라 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영화에서 참 흉도 많이 보고 막 그랬던 장면이긴 네. 한데 의외로 실제 직장 생활에서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심부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네. 뭐가 있을까요? 네,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하긴 해야 한국의 되죠? 조직 문화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짜증나는 상사 유형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잔심부름을 시키는 상사, 그리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뭐 미루는 상사 등이 뽑힌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담배나 커피 심부름이 이제 기본이고 뭐 자녀의 숙제나 리포트까지 해달라는 뭐 그런 상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사의 잔심부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제 상사와의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조직 문화 특성상 그렇게 유연하지는 않아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고급진 기술로 고급진
고급진 기술. 고급진 기술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심부름을 시키시면 마감 기한이 언젠지 여쭤보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진 다음에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니까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일을 처리하고 나서 당신의 일을 하겠다라는 듯이 이제 꼭 난 당신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네.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좀 업무 컨디션이 좋을 때나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어떤 직장 생활의 팁이나 매너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속 직장 에피소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아부 또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부 또 빠질 수 없습니다. 네. 그 영화 아부의 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압류, 그럼요, 당연하죠. 별 말씀을이라는 명대사를 남긴 영화가 이게 있습니다. 성동일 씨랑 송세벽 씨 나온 예, 영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아무 능력도 없는 네. 송세벽 씨가 이제 일자리를 보험 설계사를 갖게 됐는데 이제 숫기도 없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혀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아부의 왕 성동일 씨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우는 아부의 기술을 참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아부 이를 이제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제 센스 정도로 네.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겠는데 직장 생활에서의 아부를 좀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센스를 갖추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네. 예. 기업교육 전문가인 이제 이민영 T&D 파트너스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소장님께서 이제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을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B급 상사를 A급 상사로 세워주고 자신이 잠시 B급으로 물러나 있는 부하 직원이 진정한 A급 부하 직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아부나 아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목을 갖고 센스를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펙과 배경이 좋은 K 씨가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K 씨가 뭐 팀장님 너무 멋지세요. 오늘 타이가 너무 좋으세요. 뭐 이런 아부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망설임 없이 이런 아부를 한다고 했을 때 좋죠. 듣기는 좋은데 자기 일을 할 때는 또 막상 팀장님이 도움을 줄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딱 자르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찬이 아부로 들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들릴 수 있고요. 반면에 또 취업 준비생을 하시다가 이제 입사를 한 L 씨가 업무를 맡기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덕분에 팀장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도와주시면 덕분에 이렇게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똑똑한 A급 부하 직원이 상사를 A급으로 이제 치켜 세워주는 L 씨와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이제 예쁨을 받는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수들의 직장 생활 팁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직장 내 에피소드까지 오늘 아주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